네, 오늘 마켓세븐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함께 하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주제 공개 연이어서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수소경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요, 양국 기업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고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수소차 밸류체인이 움직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자 국내 석탄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석탄에 대한 의존이 감소한 만큼 국내 석탄 관련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석탄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때 에버랜드를 가지면 삼성을 갖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면서 ESG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호실적에도 3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 중인 삼성전자 앞으로의 방향성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이 중 두 가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수소의 시대. 네, 수소의 시대. 네. 사실 제가 수소 시대라고 네. 소녀 시대를 표방하고 싶었거든요. 4월 10일 오늘로 예정된 2022년 한국과 캐나다 수소경제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일찍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잘 올라간 종목들은 잘 올라갔고요.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 혹은 많이 빠진 종목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에는 14.46%로 주도를 했었고 기아도 3.47%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 풍국주정, 두산퓨얼셀 등 수소차 관련주.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최근 한 2주 전인가요? 인천시가 그 SK ENS하고 미국의 플러그 파워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천시의 수소, 그러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모든 차를 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또 이번에는 한국하고 캐나다가 이제 수소 경제 포럼을 좀 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지금 당장 수소차가 엄청나게 돌아다니진 않아요. 저도 아직까지 수소차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몇 대 있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아직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 준비 단계인 것이 좀 길어지냐 짧아지느냐 여부는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여부거든요. 전기차도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충전 시설이 여기저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혹은 또 수소 경제 관련해서 그 경제적 타당성.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수소 관련해서 경제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메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이 이제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포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처럼 만약에 현대차가 주도를 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기대를 받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처럼 인천시라든지 이번처럼 뭐 양 국가 간의 일정 뭐 약간 정책 포럼 뭐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시면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의 흐름들, 그러니까 그 몇몇 종목군의 상승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다라면은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 오히려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인프라 투자가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였죠. 미국 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미국행으로 13일부터 개막하는 뉴욕 오토쇼 2022 현장을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근데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성장주 또 기술주가 약세 흐름을 일제히 보여주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자동차 관련주 외국인의 매수폭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자동차 관련 종목분들의 이제 그 안 좋은 암흑의 시간은 거의 끝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첫 번째가 반도체 부족, 공급망 충격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해결된다 하는 게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차량 생산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뭐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주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심, 하락,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경제 리스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산업에 특히 자동차가 뭐 현대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유럽 시장에 최근에 공을 들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기아라든지 뭐 현대 실적 뭐 예상치 혹은 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되었든 차량이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몇몇 경쟁 업체들은 뭐 인기가 없어서 차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내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도 나쁘지 않다. 그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유럽에서 1분기 전기차 그 점유율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3% 정도 늘어났는데 거의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거의 현대 기아가 독보적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기차 등 하여튼 이런 성장 모멘텀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체가 저는 뭐 주가가 약간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번 그 미국 오토쇼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을 갖고 미국에 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관련된 종목군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는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이고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악재가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시장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전기차에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수소차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네.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관련된 뭐 투자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금 투자한다면 전기차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수소차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전기차죠. 아, 전기차. 네, 당연히 전기차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인프라가 확보되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수소로 안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가긴 가겠지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 우리가 전기차도 10년 걸렸거든요. 10년 전에 전기차 관련된 방송을 해드렸을 때 이게 언제쯤 될까요? 라고 말하면은 글쎄요, 빨라야 뭐 한 7, 8년 되지 않을까 한 것이 앞당겨진 거긴 합니다만은 수소도 뭐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전기차 시장만큼 빨라질 수 있을까? 그걸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 전기차 관련된 소재들이 수소차에 다 들어가요. 수소차가 그냥 수소만 넣고 가스 LNG 차처럼 수소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소를 활용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지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 부품들이 거의 뭐 상당 부분 수소차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은 뭐 수소하고도 같이 간다라고 보신다라면 저는 관련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어저께 같은 경우 2차 전지 배터리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후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SKC라든지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다. 지금 바닥권 탈피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후성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에 후성이 5월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우상향 곡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네. 올해 후성 접근 괜찮을까요? 저는 후성 올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잘 가다가 지금 1월 달에 그 긴축 리스크가 좀 발생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6불화 인산 나트륨인가요? 그 발음이 어려워서 네.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후성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중국에서 많은 생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대체제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걸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계속해서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후성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키워드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일희 일비 원자재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또 우리 국내 기업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8월부터 금지면은 중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국내 시장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원자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도 있고 이어가기 힘든 섹터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원자재 섹터는 좀 강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과 같은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EU가 지금 천연가스에 이어서 석탄도 수입 금지를 선언을 했죠. 제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EU가 천연가스가 한 50% 이상이 러시아, 또 석탄 같은 경우도 한 45%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끊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대안책으로 이제 콜롬비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석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그거 그냥 연탄으로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석탄이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그 요소수 이슈가 있었을 때도 대란이 있었죠. 석탄에서 요소를 뽑아내는데 그 석탄이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요소를 뽑아내지 못하니까 발생을 한 것이고 그 비료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석탄이 단순하게 어떤 발전용으로 쓰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파생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석탄이 여러 다양처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 제재로 끊긴다라면 뭐 가격 상승은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이미 최근에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만 조금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몇몇 기업은 어디에 광산이 있다. 뭐 이런 이슈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광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 제한제다 생각하고 있고 실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LG 상사인데요. 석탄 트레이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사주들이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S 같은 경우에 상사는 약간 이제 석유화학 제품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지 철강 쪽에 트레이딩을 잘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석탄 쪽에 트레이딩을 원래 잘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실적 개선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석탄주 내에서도 개별 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니켈 값이 2배로 뛰자 도금업체에 이른 곳이 쓰러졌습니다. 마무리 공정 제조업의 직격탄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니켈 가격 폭등 여파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뭐 러시아 제재가 바로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을 하겠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던 섹터는 좀 충분히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한 130불 정도 넘어갔다가 지금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대응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본토에서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난민이 뭐 4,500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EU가 다 떠안는 문제들. 또 중국은 뭐 이것이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봉쇄가 강화되다 보니까 경기가 우하향하는 부분들. 또 미국은 아직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다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또 원자재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 때문에 또 관련된 섹터가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원자재 경제가 탄탄한 구조에서 원자재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지금은 경제가 고꾸라진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련주들이 너무 이런 이슈에서 올라온다라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되 또 반대로 최근에 2차 전지가 관련해서 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니켈 가격이든 뭐 이런 가격이 또 하락을 하니까 또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한다라면 그때는 또 위기를 기회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번 상한가를 터치한 네. 현대사료의 경우에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사료주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자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매도해야죠. 아, 저는 네. 그렇게 타이밍이, 보고 있어요. 매도 왜 타이밍.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이 있냐 없냐 여부가 있는데 비료라든지 이런 종묘 관련된 것은 많이 가격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가 약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료는 그런 섹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떤 기대감보다 주가 그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저는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자재 관련돼서의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장 점유율 얼마나 높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혹은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것 쪽은 뭐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농우바이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위 기업군들은 조금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겨내기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우리 함께해 주신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